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양원 생활과 재택 간병, 두 돌봄 방식의 진짜 현실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나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 고민하셔야 할 주제입니다. 우선 요양원은 24시간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의료, 생활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반면 재택 간병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같은 재가 서비스를 조합해 돌봄을 받는 형태입니다. 이 두 모델은 비용, 건강 정서, 가족 부담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오늘 약 10분 동안 현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비용입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수가 기준으로 1등급 어르신이 요양원을 이용하면 하루 9450원, 한 달 총 급여비 271만 3,500원이 책정됩니다. 본인 부담률 20%를 적용하면 한 달 약 54만 2,700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같은 1등급이 재택 간병을 선택해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등을 묶으면 월 급여 한도액이 약 2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본인이 실제 내는 돈은 등급, 감경 여부에 따라 6에서 15% 사이로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20만에서 30만 원 수준에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엔 재택 간병이 저렴해 보이나 숨은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집안 안전바, 미끄럼 방지, 침대, 리프트 같은 보조기기, 가족 간병인의 식사 교통비, 응급 상황 대비 장비 등은 대부분 비급여입니다. 처음 설치 구매에 수백만 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양원은 기본 생활, 식사, 세탁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나 기저귀, 특수영양식, 약재, 욕창 매트리스 같은 항목은 비급여라 한 달 10에서 30만 원이 추가됩니다. 즉 시설비 플러스 비급여와 재가 서비스비 플러스 가정설비를 모두 맞춰보셔야 진짜 총액이 보입니다. 두 번째 비교 요소는 의료 접근성입니다. 요양원은 상주 간호사가 활력 징후를 수시로 체크하고 협약병원과 연계한 주기적인 왕진 진료가 있습니다. 약 복용과 응급 상황 대응이 체계적이어서 다빈도 질환 어르신께 유리합니다. 재택 간병은 집 근처 의원, 보건소와 연계해 방문 간호사가 일정 간격으로 방문합니다. 평소 건강이 안정적이고 주치의 외래가 가능하다면 재택 환경도 충분히 안전합니다. 다만 심야 응급 상황 때 119 대응이 늦어질 수 있음을 가족이 인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 만족감입니다. 요양원은 또래 교류와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많습니다. 음악 미술 원예 치료, 생일 파티, 단체 체조 등으로 사회적 자극을 꾸준히 받습니다. 반면 낯선 환경에 적응이 힘들면 초기 1에서 3개월 우울감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재택 간병은 익숙한 집에서 지내므로 환경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반려동물, 동네 친구, 이웃 모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이 모두 출근 등교하면 하루 12시간 이상 혼자 계시기도 하므로 소셜 고립을 막을 대책, 예컨대 마을 돌봄센터, 실시간 영상 통화 일정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가족 부담입니다. 재택 간병은 돌봄 코디네이터 역할을 가족이 맡습니다. 서비스 예약, 일정 조율, 요양보호사 교대, 병원 이동, 보험 청구까지 대부분 가족 손을 거칩니다. 직장, 육아와 병행할 경우 번아웃이 빠르게 옵니다. 요양원에 모시면 가족 부담은 방문, 모니터링으로 축소됩니다. 그러나 죄책감 스트레스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내가 모시지 못했다는 자책과 주변 시선이 심리적 무게가 됩니다. 이 부분을 미리 가족회의로 공유하고 상호 지지를 약속해야 장기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5번째는 거주지와 시설 접근성입니다. 수도권은 대기자 수가 많아 인기 요양원은 6개월 이상 대기를 예상해야 합니다. 지방 소도시는 자리가 비교적 넉넉하지만 가족이 왕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택 간병은 거주지를 옮길 필요가 없으나 방문 요양 인력 수급이 원활한지 지자체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조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현실 사례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 뇌졸중 후 편마비가 있는 78세 어르신입니다. 삼킴 장애로 연하 재활과 정기적인 흡인 처치가 필요하고 부인의 나이는 75세입니다. 응급흡인기 전동 침대 리프트를 갖춘 재택 환경을 구성하려면 초기 설치비만 600만 원가량 들었습니다. 부인은 무릎 관절염으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힘들어지면서 6개월 만에 통증 치료를 시작했고 결국 요양원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시설 입소 후엔 1일당 흡인 케어가 기본 포함돼 부인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사례 B. 경도치매 4등급인 82세 어르신입니다. 딸 부부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합니다. 월 급여 한도 내 본인 부담금은 약 25만 원. 딸은 재택근무라 점심시간마다 센터로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하고 퇴근 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인지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집 침대에서 자고 손주 목소리를 듣는 게 큰 위안이라고 말씀합니다.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재택 간병을 유지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의학적 중증도, 가족 체력, 주거 환경이 선택의 1순위입니다. 평가지표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야간 화장실 이동이 혼자 가능한가? 둘째, 기침가래 상황에서 스스로 체위 변경이 가능한가? 셋째, 하루 평균 돌봄 필요 시간이 6시간을 넘는가? 셋 중 2항목 이상이 어려움이라면 요양원 검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판단하셔도 무방합니다. 재택 간병을 고려하신다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서두르십시오. 등급이 있어야 방문 요양 간호 목욕 비용을 공단이 최대 85에서 94%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방문 요양 기관 선정 시 야간휴일 긴급 대응 체계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요양원 입소를 염두에 두신다면 최소 5곳 이상을 발품 팔아보시길 권합니다. 입소 대기 기간, 의료협약병원, 가족면회 외출 규정, 물리치료 주 1회 이상 여부, 보호자 커뮤니티 존재 여부 등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십시오. 가능한 한 평일 낮 시간에 갑자기 방문해 실제 분위기를 체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전 종교, 식습관, 특수치료 수요를 전달해 주십시오. 이를 문서로 남기면 입소 후 계획된 돌봄대로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가족회의를 권장합니다. 어떤 결정이든 6개월마다 재평가하시고 돌봄 계획을 수정하십시오. 인지, 신체 상태는 예측보다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계획표를 업데이트하면 후회 없는 선택에 가까워집니다. 오늘 요약하겠습니다. 비용은 표면 숫자 외의 숨은 비용을 합산해 보실 것, 건강과 응급 접근성은 상태별로 엄격히 따져볼 것, 정서, 가족 부담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 핵심이라는 점. 결국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잘 알면 후회가 줄어듭니다.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돌봄의 형태가 사랑의 크기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가족 각자의 삶을 지키면서도 어르신의 품위를 지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